더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 내 친구 같아. 너도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을 먹어.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 내가 아직도 네 엄마로 보이니?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콩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콩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콩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콩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2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2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어디 계십니까? 엄마 집에, 어머니 집에 김장하러 왔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리산입니까? 네, 아니 이제 김장한 것 다 실어서 집에 가는 도중에 예. 녹음하려고 휴게소에 잠깐 차 태웠습니다. 그러셨군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고향 풍경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쓸쓸하네요. 해마다 하는 김장인데 예. 늘 그래요. 이 맛있는 김치를 몇 년이나 더 먹을 수 있을까? 우리 누이들도 요리 솜씨가 좋아서 김치를 썩 맛있게 담그시는데 어머니가 총 감독을 안 하면은 이상하게 그 맛이 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일이 있어서 함께 김장을 못하고 짐을 실으러만 왔다가 코빼기만 비추고 가는 길인데 그래서 더 길이 어둡고 쓸쓸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너무 좀 축 처집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정말 초겨울 분위기도 그러하고요. 맞아요. 어머니가 더욱 건강하시기를 또 바라는 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빌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자,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김수영 시집이 아니고 김수영 산문집을 소개해 드리면서 몇 구절 읽어볼까 합니다. 예. 제가 사람들 만날 때 김수영 산문을 아시느냐를 묻고 긍정적으로 대답하면은
소주 한잔하면서 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김수영 산문을 읽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냥 돌아설 것 같습니다. 근데 책을 이렇게 사고 모으고 하다 보면은 가끔씩 잃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예. 저는 책을 잃어버리는 걸 그렇게 아까워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오래전에 김수영 전집 초간본을 제가 잃어버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아, 초간본이요? 네, 그래서 며칠을 잠을 못 잤습니다. 아하. 거기에 온갖 메모들 다 해놓고 잠 못 자는 밤에 사연들 적어놓곤 했었는데 그 책이 사라지니까 왜 이렇게 서운하고 아쉬운지 김수영 전집을 새로 사고서도 초간본과 같은 버전으로 나온 건데도 영 정이 안 들고요. 손길이 잘 안 가요. 그럼에도 김수영 시집과 산문집이 없으면은 왠지 서가가 쓸쓸하고 그렇습니다. 예. 김 PD도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김수영 산문집 한 편씩 읽어보시죠. 예. 명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김수영 산문집을 고른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혁명의 시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이른바 적폐 세력들의 몸부림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19 1주년을 맞아서 김수영이 쓴 글이 있어요. 그 글이 생각나서 다시 뒤져봤더니 역시나 우리 시대의 맥락하고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산문의 한 구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제목이 아직도 안심하긴 이르다. 4.19 1주년 이런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4.19 당시나 지금이나 우두머리에 앉아있는 놈들에 대한 증오심은 매일반이다. 다만 그 당시까지의 반역은 음성적이었던 것이 이제는 까놓고 하게 되었다는 차가 있을 뿐인데 요나마의 변화도 장면 정권이 갖다 준 것은 물론 아닌데 장면들은 그러니까 장면과 그 패거리들이겠죠. 줄곧 저희들이 한 것처럼 생색을 내더니 요즘 와서는 방공법이니 보안법 보강이니 하고 배짱을 부릴 만큼 건방져졌다. 그러나 하여간 세상은 바뀌었다. 무엇이 바뀌어졌느냐 하면 나라와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는 힘이 정부에 있지 않고 민중에게 있다는 자각이 강해져 가고 있고 이러한 감정이 의외로 급속도로 발전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4.19 당시 생각으로서는 이러한 역사의 추진력의 선봉으로서 일반 지식인들이 상당한 역할을 할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그러진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가 없다. 교육자, 문학, 예술인, 저널리스트들 중에서 과연 호강했던 티들은 고사하고라도 그래도 양식이 있다고 지목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국가의 운명에 냉담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단 여기서 매듭을 지어보겠습니다. 4.19 혁명 이후에 장면과 그 패거리들이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을 김수영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요. 과거하고 세상이 조금 달라졌다고 안심하고 있는 교육자나 지식인들, 저널리스트들에 대한 비판도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얘기를 이렇게 하네요. 김수영이 마포 쪽에서 양계장을 했다는 게 아주 유명한 일이거든요. 예. 자기 일화를 얘기하면서 글을 이어갑니다. 조금 보겠습니다. 그러니 그 이상의 지도층에 있는 부유한 자들이나 그들의 심부름을 하는 순경 나부랑이들의 골통 속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지. 오늘이라도 늦지 않으니 썩은 자들이여 함석헌 씨의 잡지의 글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얼굴이 뜨거워지지 않는가 시험해 보아라. 그래도 가슴속에 뭉클해지는 것이 없거든 죽어버려라. 필자는 생업으로 양계를 하고 있는 지가 오래되는데 뉴캐슬 예방주사에 커미션을 내지 않고 맞춰보기는 이번 봄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달개 예방주사를 무료로 맞춰본 게 처음이란 얘기입니다. 여편네는 너무나 기뻐서 눈물을 흘리더라. 백성들은 요만한 선정에도 이렇게 감사한다. 참으로 우리들은 너무나 선정에 굶주렸다. 그러니까 좋은 정치에 굶주렸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직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모의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모의값은 나락골이 되어가는 형편을 재어보는 가장 정확한 나의 저울눈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같아서는 형편없이 불어나니 걱정이다. 또 이 모의값이 떨어지려면 미국에서 도입 농산물자가 들어와야 한다는데 언제까지 우리들은
미국 놈들의 턱밑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나. 여하튼 이만한 불평이라도 아직까지는 마음 놓고 할 수 있으니 다행이지만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는 또 어떻게 될는지 아직까지도 안심하기는 빠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19 1주년을 맞이해서 생활의 변화가 별로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 김수영은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는 것, 아직은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일주일 후 아니면 한 달 후에 우리의 4.19 혁명 정신이 혁명의 불길이 사그라들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김수영의 산문에서 얘기하는 그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죠. 바로 그 박정희 군합발의 혁명의 불길들이 짓밟혀버렸고 그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독재가 이어졌다는 것은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이 김수영 산문에서는 그 명언들이 아주 많은데요. 뭐 예술가들에게, 자유인들에게 99%의 자유는 불안하다. 단 1%도 모자라서는 안 되는 100%의 자유만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뛰어난 예술가들은 모든 시대의 불순한 세력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는 예술가는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하면서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는가라는 아주 멋진 산문이 있는데요. 이 멋진 산문에서 지식인들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지식인들이란 작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 뭐 돈놀이를 하지 않나, 김수영 말을 그대로 빌자면은 고급 술집에 모여서 대학 교수란 작자들이 놀아나질 않나, 이런 주변의 상황들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인간은 신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다. 그러나 건강한 개인도 그렇고 건강한 사회도 그렇고 적어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몸부림은 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 민감하고 세차고 진지하게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 지식인이다. 진지하게라는 말은 가볍게 쓸 수 없는 말이다. 나의 연상에서는 진실한 침묵으로 통한다. 가장 진지한 시는 가장 큰 침묵으로 승화되는 시다. 시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의 가장 진지한 시의 행위는 형무소에 갇혀있는 수인의 행동이 극치가 될 것이다. 아니면 폐인이나 광인, 아니면 바보, 이 글의 주문의 취지는 영웅대망론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글의 주문의 취지는 영웅대망론이 아닐 것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영웅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식인들은 부끄러웠던 과거들을 몸서리치면서 반성해야 되고요. 우리 사회의 이른바 지도청이었다는 자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혁명 이후의 시점에서 과거에 대해서 깊은 아주 뼈아픈 성찰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한국의 미래가 없다는 게 김수영의 진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촛불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보아건대 이전 시대에 큰 소리 치면서 누릴 것 다 누렸던 자들에게서 어떤 성찰의 눈빛은 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온갖 변명투성이고 온갖 악다구니 뿐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식인들은 또 우리 저널리스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김수영의 산문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제발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의 산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일상을 또 처한 환경을 돌아봐야 한다. 이 말씀 깊이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김수영 산문 좋죠?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은 다른 산문들에서도 정말 스스로를 북돋우면서 또 남들에게 아주 뼈아픈 말들을 많이 내뱉습니다. 요즘 느끼는 일이라는 산문이 있는데요. 딱 요 구절이 눈에 띄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또 문학하는 사람들이 술을 잘 안 먹는다는 게 한스럽다는 겁니다. 혁명을 하려면 모름지기 술을 마시고 세상에 좀 저항할 줄도 알고 그래야 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 구절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김 PD는 술을 안 좋아하시니까 썩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혁명 후에 우리 사회에 문학하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 술을 훨씬 안 먹습니다. 술을 안 마시는 것으로 그 이상의 혹은 그와 동등한 좋은 일을 한다면 별일 아니지만 그렇지 않고 술을 안 마신다면 큰일입니다. 밀턴은 서사시를 쓰려면 술 대신에 물을 마시라고 했지만
서사시를 못 쓰는 나로서는, 술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술을 마신다는 것은 사랑을 마신다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또 혁명의 시대일수록 나는 문학하는 젊은이들이 술을 더 마시기를 권장합니다. 뒷골목의 구질구레한 목노집에서 값싼 술을 마시면서 문학과 세상을 논하는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지 않는 나라는 결코 건전한 나라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이건 우리 김 PD가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 그리고 문학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아, 정말 뭐 시대가 지나도 이 김수영의 그런 메시지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퇴색됐거나 혹은 낡은 시대의 논리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부분들. 어떻게 하면 그런 생동감을 지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자기가 살았던 시대와 치열하게 대결했기 때문이겠죠. 또는 자신의 삶하고도 그에 못지않게 다른 세상이나 다른 사람과 대결하는 것 못지않게 세차게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느 구절을 읽어도 5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아주 아프게 아주 생동감 있게 와닿습니다. 우리 추운 겨울 김수영 전집 중에 산문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김수영의 그림자들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오셨는데 장문의
이걸 산문이라고 해야 됩니까? 수필이라고 해야 됩니까? 연애편지. 서간문이었군요. 예. 자, 일부분만 한번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치 한 포기는 자연과 사람의 수많은 사연을 간직한 하나의 상징이자 기호다. 김치 한 포기, 아니 김치 한 조각에 이처럼 많은 이야기들이 깃들어 있을진데 우리의 삶은 얼마나 넓고 깊은 사연을 담고 있을 것인가. 화폐가 영혼을 잠식해버린 시대에 표준적인 삶을 외면하고 안으로 깊어지는 남들과 달라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스턴트 시대의 발효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그러니 그것이 삶의 가장 절실한 요청이라면 어찌 피할 것인가. 본격적인 추위와 함께 매서운 계절이 우리를 닦아 세우더라도 맨몸으로 단단해지는 겨울나무를 생각하며 추운 곳에서 깊디 깊게 익어가는 김치의 수런거림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신 내면 저 아득한 곳에서 들려오는 조용해서 간절한 소리들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나는 겨울의 길목에서 김치 한 포기의 사연과 더불어 우리의 겨울 이야기를 상상한다. 교수님 정말 그냥 뭐 생각 없이 먹었던 김치에 이런 시적 언어들, 영혼을 이렇게 불어넣으시니까 김치 맛이 달리 느껴집니다. 쑥스럽습니다. 왜 이러세요? 김장 다녀오시고 그 남편을 남겨주셨는데 참 김치도 이런 사연이 있는데 우리 인생은 또 얼마나 깊고 넓은 사연이 있을까 생각해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또 하나의 우주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십니까? 네, 오늘은 한국문학사에서 1급의 산문가, 1급의 소설가로 불리는 이태준의 산문집 무서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서록이요? 네, 무서록입니다. 무서록. 제목의 뜻은 없을 무자 순서 서자 글록자인데 순서 없이 쓴 글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고요. 서문이 달리지 않는 글 이렇게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준은 혹시 상허 작품의 이태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상허 이태준은 식민지 시대에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월북해서 인생의 후반을 보낸 그런 비운의 작가입니다. 네. 우리 까마귀나 달밤, 복덕방, 영월영감, 그리고 사상의 월야 등등 정말 주옥 같은 장단편 소설들이 있고요. 그보다 더 뛰어난 건 최고의 문장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식민지 시대 때는 시에는 정지용, 산문에는 이태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금방 우리 김 PD께서 상허라고 호를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 호의 뜻이 늘 비어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늘 자신을 비우고서 아름다운 문장으로 조선적인 정취, 조선적인 맛들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어 이태준의 산문을 읽다 보면은 그야말로 순서 없이 쓴 글인데도 그 향기랄까요? 맛이 깊게 배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문장 공부하실 분들은 이 상어를 아주 각별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조선의 식민지 시대의 명문장들을 모아놓은 문장 강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은 아주 고전적인 교과서로 꼽히죠. 잘 쓴 문장, 훌륭한 문장에 아주 좋은 사례들만 모아놓은 그런 고급스러운 책으로 꼽힙니다. 예. 오늘 이 책을 제가 뒤지다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 눈에 띄는 글 몇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는 밤이라는 글인데요. 예. 요즘은 우리가 밤을 잃어버렸죠. 이른바 그 빛 공해 때문에 밤도 대낮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예. 이 밤의 어둠 속에서 인류는 무엇을 했는가? 또 이 밤과 깊은 고독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등등에 대한 상념을 짧게 펼쳐놓은 그런 작품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태준의 글은 긴 설명보다는 제가 낭독해드리는 것을 감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경서 조선 올 때면 늘 밤을 새삼스럽게 느끼곤 하였다. 저기도 주야가 있지만 전등 없는 정거장을 지나보지 못하다가 부산을 떠나서부터는 가끔 불시정차 같은 캄캄한 곳에 차가 서기 때문이다. 무슨 고장인가 하고 내다보면 박쥐처럼 오락가락하는 역원들이 있고
한참 둘러보면 어느 끝에고 깜빡깜빡하는 남폭불도 보인다. 밤, 어둠의 밤 그대로구나 하고 밤의 사진이 아니라 밤의 실물을 느끼곤 하였다. 그리고 정말 고향에 돌아오는 것 같은 아늑함을 그 잠잠한 어두운 마을 속에서 품이 벌게 받는 듯 하였다. 여기 품이 벌게 받는 듯 하였다라는 표현 같은 건 참 예쁘죠. 예. 아주 넉넉하게 받는 듯 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 정거장도 쓸쓸하긴 하이 하고 서글픈 손님도 있지만 불밝은 도시에서 지냈고 불투성이 정거장만 지나오면서 시달릴 대로 시달린 내 신경에는 그렇게 캄캄한 정거장에 머물러 주는 것이 도리어 고마웠다. 훌륭한 산수 앞에 서주는 것만 못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불없는 캄캄한 밤을 즐겨 버릇하였다. 그 후 동경 가서는 불 없이 노는 모임을 만들어 여러 친구와 다음날 해가 돌아오도록 긴 어둠을 즐겨본 일도 있다. 아, 정말 불없는 캄캄한 밤에 대화를 나눌 때 그때 기억도 전 조금씩 있는데 그때 마음에 깊은 이야기들을 다 서로 토해내더라고요. 네, 맞아요. 시골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도 불을 끄고 얘기하자. 그러니까 뭐 속내 얘기를 다 털어놓는 거죠. 예. 얼굴 표정을 보지 않고 그냥 귀로만 들으면서 자신의 내밀한 얘기들을 꺼낸다는 건 또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말을 고조고니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이태준도 동경에서, 그러니까 도쿄에서 조선에 돌아올 때면 정말 그 번쩍거리는 야경을 뒤로하고 어느 정거장, 캄캄한 정거장에 열차가 멈춰 섰을 때 그 느낌, 어떤 밤의 아늑한 품에 안긴 느낌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밤 하면은 뭐 어둠, 뭐 음침함, 부정적으로 얘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류가 밤을 잃어버리면서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얻은 것 이상으로. 예. 이를테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고독의 깊은 맛이랄까. 금방 우리 김 PD도 말씀하신 내밀한 대화 이런 것들까지 다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금방 읽어드린 밤이라는 글의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밤이 오는 것은 날마다 보면서도 날마다 모르는 새다. 그러기 때문에 낮에서부터 정조하여 기다려본다. 닫힌 문을 그냥 들어서는 완연한 밤걸음이 있다. 벽에 걸린 사진에서 어머님 얼굴을 데려가 버리고 책상 위에 혼자 끝까지 눈을 크게 뜨던 꽃송이도 감겨버리고 나중에는 나를 심산에 옮겨다 놓는다. 심산은 깊은 산이죠. 예. 밤을 간절히 기다리다 보면은 여러 그리운 얼굴들도 떠오르고요. 어느 사이엔가 깊은 산 속에 와 있는 듯한 느낌에 젖는다는 겁니다. 이 문장도 참 좋고요.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의미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무게들을 하나하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 편 더 볼까요? 예. 발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발. 손발 할 때 발입니다. 아, 예. 발의 소중함들은 아파보지 않은 사람 잘 모를 겁니다. 골절을 알아본 사람들은 이 발이 얼마나 고마운 우리 지체 중에 하나인지 알 텐데 발은 늘 양말 속에 감춰져 있으니까 그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요즘에야 뭐 발가락에도 뭐라 그러죠? 발가락에 뭘 색칠하는 걸 뭐라고 해요? 네일 아트라고 합니까? 네일은 손톱 아닌가요? 발톱도 네일이라고 하나요? 손톱에 칠하는 건 매니큐어인데 그러면 발톱에 칠하는 건 페니큐어쯤 되려나? 잘 몰라서. 예. 이 발은 아무튼 덜 관심을 끄는 것 같죠. 그런데 귀한 게 아파보거나 없어봐야 알듯이 발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짤막한 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장의 맛을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아파 누웠으니 성한 사람들의 오며 가며 하는 발들이 이상스러워 보인다. 그 코도 눈도 없는 5 대가리가 한 몸에 붙은 것이 성큼성큼 다니는 것은 어찌 보면 처음 만나는 무슨 괴물 같기도 하다. 그리고 저렇게 보기 싫게 생긴 것이 사람의 발인가도 생각된다. 발은 정말 사람의 어느 부분보다도 보기 싫게 생겼다. 아무리 미인이라도 그의 발은 그의 얼굴만 못할 것이요. 또 손이나 가슴이나 허리나 다리만 또 못할 것이다. 사람의 발만은 확실히 잘 생기지 못했다. 발에 있어선 짐승의 것만 못한 것 같다.
개를 보아도 발은 그의 얼굴보다 훨씬 잘생겼다. 불국사에 있는 석사자를 보아도 발은 그의 어느 부분보다 더 보기 좋았다. 생각하면 사람의 발은 못생긴 것뿐 아니라 가장 천대를 받는 것도 그것이다. 나도 그렇지만 아내를 보아도 제일 아끼지 않고 다스리지 않는 것이 발이다. 그래서 몸 가운데 제일 나이 많이 먹어 보이는 부분이 먼저 발이 된다. 힘줄이 두드러진 것, 주름살이 굵은 것, 발은 손보다도 훨씬 먼저 늙는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발은 얼마나 고마운 것이랴. 눈이나 입처럼 그다지 아쉬운 것은 아닐는지 모르나 언제든지 제일 낮은 곳에서 제일 힘들여 모든 것을 받들고 서고 또 다닌다. 차라리 눈보다 입보다 몇 배 고마운 것이 발이다. 어떤 때는 돌부리를 차고 어떤 때는 가시나 그루에 찔리고 찬물에 풀숲에 늘 먼저 들어서며 뱀에게도 먼저 물리는 것이 발이 아닌가. 아, 뱀에게도 물리는 것이 발이 아닌가. 네, 멋지죠. 그 전에 어떤 발레리나인가요? 그분의 발을 봤는데 뭐 아주 수려한 그런 외모를 또 몸맵시 그걸 자랑하던 그런 발레리나였는데 그분의 발을 보니까 너무나 정말 많이 다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발에 상당한 그 이목을 쏟게 만들었는데요. 네, 그 발레리나의 발이 그 사람의 전부일 수도 있죠.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박지성의 맨발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그야말로 상처투성이고요. 예. 다 못이 베겨서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그 모습입니다. 이제 그 발이 박지성의 멋진 골을 만들어냈던 것이겠죠. 이 발 하면 또 박세리의 발도 뭐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사실 그런 발들이 맨 밑바닥에 그 사람을 디디고 서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건 뭐 여러 가지 은유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존재들을 얼마나 우리 쉽게 망각하는가. 그것도 떠올릴 수 있겠죠. 겉에 보이는 환하고 화사한 것들만 볼 줄 알지 밑에 감춰져 있는 그 존재들은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또는 망각하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예. 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발 같은 존재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만 하더라도 청소 노동자들이나 관리하는 분들, 우리 수의하는 그 경비한 아저씨들의 공이 없다면은 이런 곳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만 봐도 노동자들의 삶이 없다면은 우리의 이런 삶들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읽고 나도 참 따뜻해지고 안으로 깊어지는 것 같네요. 앙콜입니다, 앙콜 교수님. 그래서 준비해놨습니다. 예. 이태준의 무소록에서 가장 유명한, 오늘 가장 잘 알려진 에세이일 겁니다. 책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오늘 보니까 다 제목이 한 글자네요. 밤, 발, 책 이러네요. 예. 이 책은 워낙 잘 알려져 있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첫 문장이 아주 유명해요. 책은 책 많은 책보다 책으로 쓰고 싶다. 라는 문장인데 앞에 책은 한자로 된 책이고요. 네. 한자의 책은 죽간이라고 아시죠? 옛날에 대나무를 잘라서 깎아서 책을 만들었었잖아요. 예. 죽간을 가죽끈으로 연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님의 말씀 보면은 가죽끈이 7번 떨어질 때까지 책을 읽었다 이런 얘기를 있습니다. 두루마리로 보관을 했었죠. 그걸 상형해서 만든 글자입니다. 이 죽간 2개를 끈으로 연결한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책은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한글 책이고요. 세 번째 책은 또 한자 책입니다.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은 한글 책이라는 것보다는 한자 책으로 쓰고 싶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책보다 한글로 쓴 책보다는 한자로 쓴 책이 더 아름답고 더 책답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책은 읽는 것인가 보는 것인가 어루만지는 것인가 하면 다 되는 것이다. 다 되는 것이 책이다. 책은 읽기만 하는 것이라면 그건 책에게 너무 가혹하고 원시적인 평가다. 의복이나 주택은 보험만을 위한 세기는 벌써 아니다. 육체를 위해서도 이미 그렇거든 하물며 감정의, 정신의, 사상의 의복이요 주택인 책에 있어서랴. 책은 한껏 아름다워라.
그대는 인공으로 된 모든 문화물 가운데 꽃이요, 천사요, 또한 제왕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책은 우리 상어 이태준에 따르면 감정과 사상과 정신의 의복이요, 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책은 그래서 한껏 아름답고요. 또 인공으로 된 문화적 자산 중에서 최고가는 꽃이요, 천사요, 제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가네요. 물질 이상인 것이 책이다. 한 표정 고운 소녀와 같이 한 그윽한 눈매를 보이는 젊은 미망인처럼 매력은 가지가지다. 신간단에서 새로 뽑을 수 있는 잉크 냄새 새로운 것은 소녀라고 해서 어찌 그다지 신선하고 상냥스러우랴. 고서점에서 먼지를 털고 겨드랑이 땀내 같은 것을 풍기는 것들은 잠옷 미망인다운 함축미인 것이다. 여기 소녀나 미망인에 굳이 붙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비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서점에서 나는 늘 급진파다. 우선 소유하고 본다. 우선 소유하고 보는데 왜 급진파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냥 내달린다는 뜻인 모양입니다. 일단 지르고 본다. 아, 지름신강님. 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이 심정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좋거나 또 오랫동안 기다렸던 고전이나 설령 그 읽지 않더라도 저도 일단 소유하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분한테 맨날 혼나고 그래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제 버릇이고 병이니까. 좀 더 읽어볼까요? 정류장에 나와 포장지를 끄르고 전차에 올라 첫 페이지를 읽어보는 맛. 전차길이 멀수록 복되다. 집에 한번 갔다 그들 사이에 던져버리는 날은 그제는 잠이나 오지 않는 날 밤에야 그의 존재를 깨닫는 참이 박정한 주인이 된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글입니다. 제가 책의 맛, 책의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이 이태준의 글을 인용하곤 해요. 이 글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 시기가, 이 작품이 나온 시기가 어느 때인가? 이것도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무소록이 간행된 게 1941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목했던 일제 말기죠. 그 시기에 쓴 책들을 순서 없이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 순서 없음 속에 간중 그려진 깊은 사유가 아득하게 와닿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이 없는 정류장 이야기도요. 참 여러모로 큰 그림을 또 만들게 하고요. 오늘 좋은 작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이 드디어 들어왔어. 상쾌한 아침을 위한 군뱅이. 다음날 막 속이 안 좋고 막 머리 아픈 상황이 지속이 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은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구미 창조됐습니다.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어쩐지 하느님이 술만 내리실 일 없습니다.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래가지고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너무나 기다려지고요. 많은 분들이 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책을 사신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가가지고 지금까지 교수님이 추천하신 책 한 100권 사신 분들한테 뭐 선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네. 협찬을 받아서 우리 100권 사신 거 인증샷으로 어디 도서관에서 빌려와가지고 100권 만드시면 안 되고. 이 사실은 뭐 교수님 뭐 늘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 줄도 안 읽어도 그래도 책을 책장에 꽂아 놓는 거. 이런 훅가시만으로도 확실히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 인생이 풍부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책이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뭐 방습, 방음, 방열 네, 이런 효과도 아주 탁월하고요. 예. 그리고 실내 디자인 하는데도 상당히 좋다고들 하더군요. 예.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면은 뭐 책이 거의 주인인데 꽂아놓기만 해도 인테리어가 완성되니까 뭐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지적대로 제가 연구실에 자주 갔었는데 이거는 뭐 진짜 운신의 폭이 없는 꽉 들어찬 그런 책.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시잖아요. 네, 뭐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랬던 모양인데 예. 여러 가지로 아무튼 책에 쓸모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책 사는데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우리 저 교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차 사고가 났을 때 괜히 몇십만 원 나가는 거 거기다 돈 썼다라고 생각하고 눈 딱 감고 책 사라 이런 말씀 제가 새겨 듣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으로도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사실은 모든 책이 다 소장 가치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예.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수님이 지금 추천해 주시는 책들은 소장 가치가 있다. 책꽂이에 꽂아 놔도 또 대물림 해줘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교수님 그럼 오늘은 어떤 책입니까? 네, 이번 주에 예기치 않게 문인들의 산문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정지용 전집 중에 2권인데요. 시집이 있고 산문집이 있는데 책꽂이에 꽂아놓으면은 저절로 이 빛이 나는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정지용은 향수의 정지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인으로 워낙 유명하죠. 예. 백록담이라는 시집으로도 유명하고요. 잘 알려져 있는데 정지용 역시 어제 소개해드린 이태준과 마찬가지로 월북을 했었죠. 오랫동안 우리 사회 남한 쪽에서는 읽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말 이후에야 해금이 되면서 정지용의 기가 막힌 그 시들을 자유롭게 볼 수가 있었죠. 남북 분단의 비극이 한두 가지 우리에게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끼친 건 아니지만은 공동의 또 문화적 자산들을 누릴 수 없다는 것도 분단이 우리에게 가져온 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아니 들어가기 전에 정지용 씨는 왜 월북했습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오래전에 한번 지나가듯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문인들은 기본적으로 꿈을 꾸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인데 남한에서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까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또 듣자 하니까 북쪽에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하고 그 환상을 쫓아서 갔던 게 아닌가, 꿈을 따라서 갔던 게 아닌가 싶은데 또 북한 체제가 워낙 전체주의적이고 강압적인 사회여서 거기서도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하고 숙청을 당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 해방 공간에서는 북한 공산주의 김일성이라는 신진 지도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평가가 많았던 모양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제국주의 지배하에서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던 세력이
민족주의 세력도 있지만 사회주의자들이 많았잖아요. 예. 또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 다 사회주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고 그리고 그게 새로운 세상을 구성하는데 일정 정도 의미가 있고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이 월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북쪽이 고향인 사람은 자기 고향에 머무르기도 했죠. 예. 그런 사람들 제북문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북문인과 월북문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또 뭐 황순이나 이호철처럼 이런저런 사정으로 월남한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예, 월남문인들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다 한 자리에서 얘기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그 정지용이 쓴 편지 같은 거 보면은 먼저 월북한 이태준에게 빨리 남으로 오라고 호소하는 글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자신도 북으로 갔어요. 네. 이것 때문에 정지용의 고향인 옥천에서는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북한에 대한 환상 자체가 다 뭐 무의미한 억측이고 그릇된 말 그대로 환상이었다는 점이 나중에 드러나게 됐고 또 그분들이 또 북한 사회에서 어느 순간인가 종족을 감추지 않았습니까? 네, 대부분이 그래요. 이 몇 명을 빼고는 뭐 백석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종족을 감추거나 멀리 강제노동 처분을 받거나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죠. 뭐 내일쯤 소개해드릴 겁니다만은 임화라는 사람은 미제 간첩이었다는 이유로 숙청을 당하기도 하고요. 예.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예. 소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교수님. 뭐 소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그 정지용의 산문을 보면은 참 일제히 눈에 띄는 게 많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그 언어들, 그러니까 시인이나 문인들이 구사하는 언어들이 상당히 고풍스러워요. 예. 격조가 있고 품격이 있습니다. 그 맛을 음미하면서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정지용 산문 중에는 특히 기행문들이 많습니다. 기행문. 예.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쓴 글들인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글 중에 한 편은 이제 금강산, 내금강을 둘러보고 난 다음에 쓴 글인데요. 예. 우리는 북쪽에 여러 아름다운 곳들을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 그런 걸 떠올리면은 좀 아릿하게 와닿을 줄 압니다. 여기 보면은 뭐 선천, 의주, 평양, 뭐 오룡배 이런 곳들을 쭉 다니고요. 그리고 압록강 상류 쪽까지 가고 이러는데 이런 글들을 보면서 식민시대 문인들의 발길이 닿았던 곳,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는 게 너무너무 회한과 함께 이런 아쉬움, 미련으로 남습니다. 예. 여기 그 내금강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쓴 짤막한 글 중에 한 구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금강산에 가면은 표훈사라는 절도 있고 그리고 정양사라는 절도 있는데 그 절을 가는 과정에서 떠올랐던 단상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한 30분 동안 흑흑거리며 올라가는 길인데 길가에 속사풀이 숫해 솟았다. 이 속사풀은 여기저기 약재 같은 걸로 쓰기도 하고 예. 이빨을 닦는 데도 썼다고 해요. 이런 속사풀이 숫해 솟았다. 속새풀이 아니라 속사풀입니까? 네, 속사풀이라고도 하고 속새풀이라고도 하고. 아, 그렇군요. 예. 네, 방언들이 남아있기도 한데요. 예. 어려서 약방에서 얻어다가 일갓집 누이와 이를 닦던 약이 본고장에서 보면 하도 많은 푸른 풀이로고만 꽃도 잎도 없이 보리순처럼 마디진 풀이 쑥쑥 솟아 풀피리로 불면 애연한 소리가 고를 울릴 듯하다. 여기 고는 골짜기입니다. 예. 이게 산문인데도 이 리듬들이 느껴지죠. 예. 계속 보겠습니다. 고불고불 기어오르는 길이 숨이 턱에 받친다. 한 옆에 절로 솟는 별동백이 새암물이 고여있다. 후후 불어 훔켜 마시고 나니 속이 싱그라이 피부와 함께 차다. 새암물은 샘물. 네, 그렇습니다. 절마당에 들어서서 먼저 띄이는 것은 육모진 조그만 불당인데 저것이 유명한 정양사 불당이라고 하였다. 나무 쪽을 나막식만큼 파고 아로새기어 조각조각 맞춰 놓은 것이요. 들보라든지 석가래가 없는 단청이라든지 절묘한 조화와 같다. 그러나 정양사는 집보다도 터가 더욱 절승하다. 내금강 연봉이 모조리 한눈에 들어오는데 낙조에 물들어 빛깔이 시각으로 변해간다. 말머리로 보면 말머리요, 소로 보면 소요,
매가 날개를 접고 있는 사 싶으면 토끼가 귀를 쓰다듬는 모양이다. 달이 뜨는 듯 해가 지는 듯 뛰어나온 날까지 구겨진 골짜구니 날래 솟은 봉우리가 전체로 주름 잡힌 황홀한 치마폭으로 보아도 그러려니와 겹겹이 접히어 무슨 소린지 서그럭서그럭 소리가 소란한 모란꽃 송이송이로 보아도 역시 그러하다. 현란한 색채의 신출귀몰한 변화에 차라리 음악적 쾌감이 몸을 저리게 한다. 네, 이 내금강에서 바라본 금강산의 풍경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예. 소처럼 보면 소 모양으로 보이고 말머리 모양으로 보면 말머리로 보이고 또 이 모란꽃처럼 생겼는가 싶으면은 또 주름 잡힌 황홀한 치마폭으로 보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천변만화하는 금강산의 풍경을 짤막한 문장에 아름다운 언어로 손에 잡힐 듯이 눈에 잡힐 듯이 그려 놓았습니다. 아이고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정말.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 금강산도 금강산이지만은 묘양산이나 저 또 북쪽 가면은 절경의 산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우리는 참 그게 식민지 시대 사람들이 누렸던 우리 땅에 대한 호사도 누리지 못한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말이 나온 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뭐 통일 같은 것까지는 아직 기대하지 않고요. 예. 제발 자유왕래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 네, 자유롭게 교류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대만과 중국이 그렇듯이 자유롭게 편지 왕래하고 이 정도만 돼도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삼천리를 한번 달려보기도 하고요. 곳곳을 한번 찾아보기도 할 텐데 예. 그런 게 이런 식민지 시대에 쓰여진 글들 보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더욱더 뭐 절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북쪽만이 아니고 산문집을 읽다 보면은 남쪽도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닙니다. 예. 뭐 다도해도 그렇고요. 우리 김 PD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통영에 갔을 때 예, 예. 미륵산이라는 유명한 그 산이 있잖아요. 예. 해발이 400m 남짓한 그 미륵산 정상 근처에 정지용 문학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거기에 적혀 있는 게 바로 통영오라는 그 유명한 산문 중에 한 구절이었죠. 예. 첫 문장이 통영과 한산도 일대의 풍경, 자연미를 나는 문필로 묘사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시작되는 예. 통영도 들르고요. 진주도 가고요. 부산도 가면서 그 곳곳에 새겨진 사연들을 하나하나 읽어냅니다. 예. 뭐 그것도 그렇지만 그 중에서 남쪽을 쭉 그 여행하면서 강진에 들렀던 것 같습니다. 강진과 남도 쪽을 거기서 동백나무를 봤나 봐요. 동백나무라는 제목의 남도에서 보낸 편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 지금쯤 동백나무가 많이 푸르를 텐데 이 겨울에도 남도나 통영이나 한번 가봐야 될 텐데. 한번 다시 한번 날을 잡아볼까요, 교수님? 네. 저희가 겨울에 한번 갔었었는데 그 뒤로 대선에서 이기면 봄에 또 한번 가보자라고 해놓고 약속을 못 잡았습니다, 교수님. 남도 또는 통영의 겨울 맛이 대단합니다. 예, 맞습니다, 교수님. 네, 동백나무 떠올리면서 그 동백꽃 뚝뚝 떨어지는 송이채 떨어지는 동백꽃도 떠올리면서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예. 동백꽃을 제철에 와서 못 본 한이 실로 크외다. 그러나 워낙 이름이 높은 나무고 보니 꽃철은 아닐지라도 허울만으로도 뛰어나게 좋지 않습니까? 울 안에 선 5, 6주 연령과 허우대로 보아도 훨씬 고목이 되었건만 잎새와 순이 어찌 이리 소담하게 좋으며 푸른 것이 오리까. 같이 푸르러도 소나무의 푸른 빛은 어쩐지 노년의 푸른 빛이겠는데 동백나무는 고목일지라도 항시 청춘의 녹색입니다. 무수한 열매가 동글동글 열리어 빛깔마저 아리답게도 붉은 빛입니다. 열매에서 향유가 나와 칠칠한 머리단을 다시 윤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동백 기름으로 머리에 발랐죠? 예. 그거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매에서 향유가 나와 칠칠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칠칠치 못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예. 칠칠한 얘기는 머리숱이 무성한 걸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칠칠한 머리단을 다시 윤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의와 풍습으론 조금도 다른 점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울창이 어우러진 동백숲을 그늘 안에 들어서고 보니 남도해를 왔구나 하는 느낌이 굳세어집니다. 기차로 한밤 한낮을 허비하여 이 강진골을 찾아온 뜻은
친구의 집 우란에선 5그루 동백나무를 보러 온 것인가 봅니다. 이 친구의 집이란 강진의 김영란의 생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 김영란 시인 있죠. 예. 봄에 단풍들 건네 하고 모란이 피가지는 이런 그 시들을 남긴 시인의 집에 갔던 것 같습니다. 하물며 첫 정월에도 흰 눈이 가지에 날에 앉는 날 아주 푸른 잎잎에 새빨간 꼭송이는 나그네의 가슴 속에 어떻게 박힐 것이 오리까. 더욱이 그것이 마을마다 집집마다 있다시피 한데 어찌합니까. 무덤 앞에 성물은 못 장만할지라도 동백나무와 반송을 심어서 세상에도 쓸쓸한 처소를 겨울에도 봄과 같이 꾸민다 하오니 실로 남방에서 얻을 수 있는 황홀한 쉬취가 아니오리까. 네, 쉬취는 시적인 취향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무덤 앞에 돌로 거창하게 성물은 만들지 못할지라도 그 앞에 동백나무와 소나무를 심어서 그 쓸쓸한 곳을 시처럼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남도 사람들의 취향이 얼마나 멋들어지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네, 이 겨울에 남도 강진도 좋고요. 영암도 좋고 보성도 좋고요. 해남물 가도 좋겠네요. 제가 들렀던 곳들이 눈에 선하게 잡히는 듯합니다. 예. 정지용 시인이 살아계셨다면은 같이 한번 여행을 다녔으면 어땠을까? 아, 정말 황홀했을 겁니다. 동주라는 영화를 보면은 예. 동주가 일본에서 이렇게 대학을 다니려고 하잖아요. 다니는 과정에서 정지용을 찾아가는 대목이 있죠. 그러니까 이 윤동주의 정신적 스승, 시의 스승이 바로 이 정지용이었습니다. 예. 이 정지용의 시도 함께 읽어보시고 그리고 산문도 더불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짤막한 글이 하나 있는데 대방공간의 정지용의 역사에 대한 감각을 읽을 수 있는 짤막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민족 반역자 숙청에 대하여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예, 예.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 당시 민족 반역자, 그러니까 친일파 숙청이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48, 49년으로 가고 이러면서 점점 난항에 직면하게 되죠.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친일 부역 세력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특별법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그걸 예감했는지 몇 년이 지나도 해방이 됐는데 2, 3년 지나도 별다른 조짐이 보이지 않으니까 정지용이 어디인가 쓴 것 같습니다. 짤막한 문장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예. 친일파 민족 반역자의 온상이고 또 그들의 최후까지의 보루이었던 8.15 이전의 그들의 기구, 이 기구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타도하는 것을 혁명이라 하오. 혁명을 거부하고 친일 민반도, 이 민반도는 민족 반역도의 줄임말입니다. 혁명을 거부하고 친일 민반도 숙청을 할 도리가 있거든 하여 보소. 이렇게 얘기했는데 혁명이 아니고서는 친일 민족 반역자를 숙청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게 좋으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절하게 서로 용서하고 해서는 민족 반역자를 숙청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예. 이 정지용 선생의 어떤 역사 감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짤막한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긴 글에도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예. 이 문장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촛불혁명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뭐 가장 중요한 게 이른바 적폐 세력들을 어떻게 응징할 것인가라는 문제잖아요. 예. 여기서 물러서면은 또다시 우리가 겪어야 했던 이 해방 직후의 난맥상들을 반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박수치기에서는 박수치고 응원하고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루신의 말이 진리네요, 진리. 네, 진리입니다. 물에 빠진 개 계속 패라고. 네, 물에 빠진 개에게 동정이나 연민의 눈길을 던지는 순간 그 개는 다시 우리를 물어뜯는다는 것. 예. 그건 루신이 신의 혁명 이후 반혁명을 보면서 절감했던 거고요. 그 반혁명 세력들이 중국이란 나라 어떻게 팔아먹는지 정말 회한에 가득 차서 봤던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정지용이 얘기하는 우리 지용 선생이 얘기하는 금방 읽어드린 부분, 혁명이 아니고서는 민족 반역 도당을 숙청할 수가 없다라는 그 진단도 곰곰이 한번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용조용하고 서정적인 글을 쓰는 사람의 내면에도 이렇게 이글거리는 역사를 투시하는 눈이 있었다는 것, 또 아울러
생각해 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오빠, 정말? 진짜? 드디어? 벤지. 천지개벽 업데이트. 월드 서버 오픈.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벤지. 지금 다운로드.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아, 정말 쏜살같이 갑니다, 진짜. 네, 올해는 각별하게 우리 김 PD가 시간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아, 아니 근데 정말 감이나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반팔에서 긴팔을 입었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에어컨 끄고 온돌 돌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간다는 느낌도 들고요. 이게 뭐 병인가? 이렇게 둔감한가? 제가 시간에 뭐 여러 가지로 참 뭐라고 했죠? 그 왜 광해라는 시에 보면은 광음이라고 했던가요? 일촌 광음 불가경. 예, 광음 같다는 그런 생각을 또 가졌습니다. 뭐 시간에 아주 민감해진 것 같아요. 근데 12월도 금방 갈 것 같아요. 네, 세월이 김 PD에도 점점 쌓이는 것 같네요. 아, 근데 말이죠.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이건만 분단의 상처는 뭐 세월이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죠? 예. 오늘도 ICBM을 쐈다고 하는데 그 아득한 거리를 어떻게 메워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하여튼 분단의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오늘 소개해 주시는 작가도 북한의 시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정지용 그리고 그저께 말씀드린 이태준과 함께 예. 월북한 시인. 아, 그렇습니까? 네. 위키피디아를 이렇게 보면은 시인이나 작가의 국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예. 네, 그 사람들 뭐 갈 데 없이 낭만주의자들인데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북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또 비운을 겪고 상처만을 아는 채 죽음으로 향하거나 저 먼 곳으로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예. 우리 월북 작가들, 월북 시인들의 시들은
1907, 8년까지는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예. 금지되어 있어서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좀 낯설 겁니다. 예. 임화가 특히 그럴 텐데 임화는 식민지 시대에 걸출한 낭만주의 시인이었고요. 예. 여기서 낭만주의라 하면은 뭐 병적인 낭만주의 이런 게 아니고 조선의 변화를 꿈꾼 혁명적 낭만주의에 가깝습니다. 예. 그리고 영화 배우이면서 시인이면서 평론가이면서 또 문학사가 근대 문학사를 정리한 학자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또 혁명가, 정치가이기도 했죠. 근데 임화를 구글에 찾다 보면은 사진이 몇 장 나오는데 정말 잘생긴 외모입니다. 수려한 외모를 자랑합니다. 예. 식민지 시대의 가장 멋쟁이, 댄디보이였고요. 예. 조선의 발렌티노라고 했다 그럽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이탈리아의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예. 그 영화 배우를 떠올린다고 해서 조선의 발렌티노라는 그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시인들, 소설가들의 산문들 읽어드리는데 뭐 소설이나 시도 좋지만 이런 산문들, 짤막한 에세이들이 우리 김 PD가 세월 얘기하는데 저도 세월의 감에 따라 이런 에세이들이 점점 더 이렇게 살갑게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신화 소설로 몇 번 걸러진 이런 작품이 아니고 신변에서 일어나는 잔잔한 이야기들을 꾸밈없이 예. 적어 놓은 게 훨씬 웅숭 깊어 보이고요. 거기에 싸한 느낌도 있고 훨씬 더 매력적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강단에 서셨던 교수님들, 특히 서울대 교수님들 중에는 에세이 독서 금지령을 내린 교수님도 있었다고 하대요. 예, 그럼 글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교수님? 세상 깊은 연륜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제가 보기에는 소녀적 감수성, 열이다 이런 쪽 초점을 맞춰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에세이는 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좋은 에세이들, 좋은 수필들은 그 어떤 문학 장르보다 깊은 울림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우리 김 PD가 말씀하시니까 딱 떠오른 게 있는데 예. 오래전에 박아무개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말이에요. 예, 예. 어떤 문학비평가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몽테뉴보다 뛰어난 낭만을 지닌 에세이스트 박근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에세이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수필에 대한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훌륭한 시인들이나 에세이스트가 쓴 글들 보면은 서양도 그렇지만 예. 한국에서도 정말 그 좋은 글들이 참 많습니다. 해서 몇 번의 정년의 과정을 거친 이 시나 소설보다 있는 그대로 글쓴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산문들, 에세이들이 저에게 점점 더 깊이 와닿는 걸 보면은 예.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깔끔하게 딱 폼이 나오는 그런 글이 아니더라도 예. 뭔가 좀 숭숭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게 그래서 더 좋아 보이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임화라는 그 시인이자 비평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를 보면은 대단히 전투적인 시도 많고 그렇지만은 갈 데 없이 낭만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민지 시대를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었고요. 그리고 이 제국의 식민지 지배하에 놓여있는 노동자, 농민들의 삶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일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투철한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네, 투철한 공산주의자라기보다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혁명적 낭만주의자, 또 낭만적 혁명주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북에 가서도 미제 간첩이라는 이유로 1953년 46세 나이에 처형당합니다. 처형을 당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극을 겪는데 임화가 대표적입니다. 그런 김일성 체제 하에서 이런 임화 같은 낭만주의자들은 몸을 둘 곳이 없었겠죠. 물론 이제 정파 싸움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이 박헌영과 김일성의 권력 투쟁에 임화가 연루됐다는 게 정설인 것 같은데 예. 어찌됐든 이런 그 힘없는 문학자들은 그런 역사의 경랑 속에서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게 쓰러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임화의 시와 함께 제가 산문을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아픔들, 상처들,
아주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면에 여리디 여린 감성, 심성들을 볼 수 있어서입니다. 책으로는 언제나 지상은 아름답다라는 임화 산문 선집이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산문 선집에 들어있는 글과 함께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글, 제 동무가 보내준 임화가 쓴 산문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설천야의 대동강반이라는 글인데요. 이 설천야는 눈이 내린 밤 정도 읽으면 될 것 같고요. 예. 대동강반 하면은 대동강변 정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이 막 내린 대동강변인데 우리는 대동강을 본 적이 없잖아요. 예. 어제는 금강산 얘기했었는데 평양이라는 그 아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를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도 참 많이 아쉽습니다. 예. 이 대동강변을 눈을 걸으면서 친구의 젊은 아내가 죽었던 걸 기억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문학운동하고 뭐 싸우고 이런 이론적인 논쟁도 중요하지만 이 산문이 아릿하게 와닿는 것은 결국은 인간에게 가장 본능적인 두려움이자 또 우리가 피하지 못할 그 숙명과도 같은 죽음 문제를 얘기합니다. 예. 죽은 친구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친구와 내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나와 N, H 셋이 대동강가로 나왔다. 어둡고 찬 눈발이 우리의 눈으로 숨어들어 따뜻한 눈물이 된다. 이런 때 밤이란 도대체 나는 좋아한다. 몇 걸음 안 가서 우리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했다. 바람은 점점 맵고 강해지고 강 위의 얼음은 마목같이 뻗쳤다. 더욱이 아무것도 안 메이고 눈이 꽉 찬 시커먼 하늘은 나에겐 마치 죽은 것 같이 생각되었다. 나의 육신의 전율이 바로 이 공포를 반영하고 있다. H는 돌아갔다. N과 둘이 한참을 말없이 걸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라는 제의를 하지 않았다. 나는 또한 그에게 차마 어서 그 방으로 가라고 권할 수는 없었다. N은 나에게 추운가 물었다. 나는 간단히 부정했다. N은 벼랑간 우리 문학운동의 정책상 문제를 화제로 끌어냈다. 그와 나는 그전 늘 이런 이야기를 해왔다. N은 추록한 지 1년도 못 되는 우리의 충실한 비평가이고 우수한 작가였다. 여기서 N은 임화와 오랜 동지이기도 했던 김남천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말이 내 마음에 옳은 고장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도리어 우리는 죽음에 관해 이야기했다. 역시 그것이 진정한 화제였다. 죽음이란 생각하는 것의 정지, 영원한 정지일 게지? N이 묻는다. 오히려 일체로 감각하는 것을 그만두는 게다. 나와 그는 똑같은 문답을 했다. 그러나 결국 죽음은 죽는 인간만이 아는 것이다. 둘이선 그냥 잠잠해 버렸다. 했더니 급작스레 죽음과 같은 어둠이 바람이 아니라 어둠이 휙 우리의 몸으로 불어왔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 죽음에 대한 단상을 펼쳐놓는 글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내를 잃은 N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 N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임화의 아주 오랜 동지였던 김남천인 것 같은데요. 예. 이 아내를 잃은 친구와 함께 죽음에 대한 대화를 가만히 나눕니다. 그럴 때 급작스레 죽음과 같이 어둠이 바람이 아니라 어둠이 휙 우리 몸으로 불어왔다고 하네요. 예. 대단히 논쟁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이론을 둘러싸고 뭐 동료들과 투쟁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이 어둠과도 같이 닥쳐올 죽음이란 또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상념으로 이어지는 이런 글이 오랫동안 남습니다.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지만은 낭만이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또 임화 글의 특징이기도 해요. 네, 우리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를 하지 않으면은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유독 이런 죽음에 관련해서 깊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936년에 쓰여진 글인데. 예. 한 편 더 볼까요? 예. 다른 한편 내 애인의 면형이라는 글입니다. 이 면형은 일본어로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예. 내 애인의 얼굴인데 이 임화가 결핵으로 요양을 하고 있을 때 이 애인이 찾아오곤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임화는 이귀래라는 여인하고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고 지하련이라는 작가인 그 여성과 다시 결혼을 하는데요. 재혼을 하죠. 지하련과 관련되지 않은가 싶은데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 이 내 애인에 관한 얘기, 사랑에 관한 얘기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나의 애인은 사랑이란 것이 원수에 대한 미움으로부터 시작하여 자기 희생에서 꽃핌을 잘 알았습니다. 자기의 모발 한 오리를 버리기 싫어하면서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희생 없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온전한 거짓입니다. 아름답고 지혜로운 애인을 위하여 나도 아무것도 아끼기 싫습니다. 그러나 나의 애인은 다시 먼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나의 슬픔은 또한 우리들 공통의 별리의 슬픔은 아무 것에도 비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슬픔이란 즐거운 눈물같이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이라는 것의 운명은 아름다우나 슬픕니다. 그는 아름다우면서도 지혜로웠습니다. 여자이면서도 여자 이상이었습니다. 하는 글입니다. 1938년에 조광이라는 잡지에 실은 글인데요. 이것도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우리 인화의 산문입니다. 예. 우리 김 PD 좋아하시면은 마지막 카드 한 장 더 꺼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교수님. 이모가 금방 결핵을 앓았다 그랬잖아요. 예. 마산에 요양소가 있었습니다. 식민지 시대 때 조선 곳곳에 요양원이 있었는데 이 요양원에서 발행하는 잡지가 있어요. 요양춘이라고. 근데 이 글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귀한 글이니까 우리 김 PD에게 드리는 선물로 이해하시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잠 아니 오는 밤하고 잠 아니 오는 밤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작가나 시인들이란 늘 밤을 동무 삼아서 글을 쓰고 상상을 펼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 글 보면은 이제 요양차 와 있는 곳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병든 몸을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상상의 시간이나 사색의 시간이 아니고 고통의 시간으로 밤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밤에 대한 상념을 펼쳐 보입니다. 예. 먼저 조금 보겠습니다. 참 잘 쓴 글입니다. 먼저 잠 아니 오는 밤의 첫 부분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때 홀로 일어나 자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나의 자랑의 하나이었다. 그 시간에 나는 사색하고 독서하고 인스피레이션이 찾아올 때면 글을 썼다. 극도의 피로가 나의 몸을 때려 누르면 삼동에도 나는 냉수를 떠 얼굴을 씻고 손을 씻고 정신을 가다듬었다. 한량없이 많은 양의 담배를 피웠다. 혀가 깔깔하고 목이 아프고 눈은 겨우 책상 위에 글자를 줍고 끄적이는 붓끝을 보기에도 오히려 부족했을 때도 아침엔 역시 그 이틀 하루를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나의 평생에 만일 무엇이고 남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은 모두 밤의 괴로운 노작의 소산이리라. 이런 것을 생각할 적마다 밤의 노작은 한낱 즐거울 따름이었다. 이 밤의 노작이란 말은 밤에 수고스럽게 써낸 글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밤은 우리 이모에게는 구속 없고 자유롭고 즐거운 시간이었대요. 그리고 내가 자기의 평생을 위하여 혹은 세상을 위하여 혹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하여 생각하고 일하는 시간이 바로 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마웠던 밤이 병든 몸이 되니까 이제는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다가오는 거죠. 5년 동안을 이렇게 결핵을 앓았다 그러네요. 식민지 시대까지만 해도 1948년인가 스트랩토마이신이라는 결핵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불치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 결핵을 앓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치명적인 고통이었을 텐데, 예. 그 병을 앓으면서는 밤에 대한 상념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잠 안 오는 밤은 결국 생각하는 밤이다. 생각한다는 것은 귀한 일이고 또한 때로 즐거운 일이다. 추억이라는 것은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꽃밭을 거니는 것처럼 즐겁고 아름답다. 나는 때때로 달콤한 술을 먹은 때처럼 추억 속에 취한 일이 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불행이 각혈이라도 있을 때면 그 전날 밤의 일이 무슨 흉악한 꿈처럼 무서워진다. 달고 아름다운 추억 속에 잠겨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자기를 생각하면 푸근한 자리 위에 누워 죽음과 희롱한 사람을 연상하려는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 자지 않으면 사람은 무엇이고 생각하는 동물이다. 격렬한 노동을 할 때일지라도 사람은 잠들기 전에는 무엇이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시라도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깨어있을 수 없다. 이것이 괴로운 일이다.
나는 5해의 긴 동안에 병상 생활에서 가장 애쓰고 가장 심하게 싸운 것이 이 잠 아니 오는 밤이었다. 그러한 밤마다 나는 죽음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 나는 한밤은 꼬박 세우고 새벽녘에 잠이 들락말락 할 때 이따금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아마도 죽음은 이렇게 나를 방문할 것이다. 내가 온갖 힘을 다하여 병과 싸우고 사는 것을 위하여 바칠 힘의 최후의 한 방울까지 다했을 때 죽음은 나를 가만히 찾아와 힘들이지 아니하고 선뜻 나를 안아 갈 것이다. 네, 이렇게 쭉 이어지는 죽음에 대한 단상들이 아주 빛나는 글입니다. 갑자기 밤, 죽음 이런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이 시점에 그 죽음을 깊이 사유할 때 그 삶의 예리한 감각이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임화가 좀 낯서실 텐데 이런 임화의 산문집 한 편 한 편 읽으시면서 갈 데 없이 낭만주의였던 우리의 비극적인 이 시인, 이 멋쟁이를 뭐가 그렇게 괴롭혔는지, 그 시대의 고통을 어떻게 온몸으로 안고 살아왔는지 한 번쯤 생각하시고요. 아울러서 잠 안 오는 밤이 있거나 또는 삶이 좀 쓸쓸해지거나 하실 때 이런 에세이, 산문들 한 편씩 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념과 체제가 용서하지 않은 낭만이 사라진 사회죠. 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산문 함께했는데 오늘은 금요일을 맞아서 시를 소개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네, 계속 산문 읽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시 몇 편 읽으면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외부에 강의가 있어서 밖에 나와 있는데요. 뒤에 멀리 산이 보이고 바로 앞에 오래된 나무가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를 앞에 두고 천양희 시인의 시집을 펼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천양희 시인. 네. 나는 가끔 우두커니가 된다라는 게 시 제목인데 우두커니는 그냥 우두커니 바라보는 사람, 우두커니 사물이나 대상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천양희 시인은 마음의 수수밭, 오래된 골목, 너무 많은 잎 등으로 다 알려진 시인입니다. 대상들에 대해서 깊은 그 사색을 펼쳐 보이고요. 사색을 통해서 사는 이유, 또는 이 존재 이유, 진실의 의미 등등을 탐색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오래된 나무를 앞에 두고 오래된 나무라는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나무들이 성자처럼 서 있다.
어떤 것들은 생각하는 것 같이 턱을 괴고 있다. 몸속에 숨긴 얼음 세포들. 나무는 대체로 정신적이다. 고고하고 고고한 것. 아버지가 저랬을 것이다. 오래된 나무는 모두 무수 같다. 아버지 가고 나는 벌써 귀가 순해졌다. 바람 몰아쳐도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네, 이런 시입니다. 오래된 소나무를 보면서 이 소나무를 성자 같다고 표현을 하고요. 또 이 몸속에 얼음 세포들이 있다는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은 정신적이어서 고고하고 그리고 고고하다. 이제 높고 높으면서도 단단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나무는 모두 무수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 무수란 아무 걱정 없는 나무를 뜻합니다. 네. 이런 나무를 보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 시인도 귀가 순해진 나이, 그러니까 이순이 됐다는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이 나무의 삶을 되짚어 보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궤적들을 다시 더듬어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들이 요즘은 참 좋아해요. 오래된 나무의 사연들을 듣고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온 길 그리고 살아갈 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참 좋습니다. 나무의 수명이 대략 몇 년이라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뭐 나무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오래 사는 거 1000년이 넘는 것들도 있고요. 예. 대략 소나무가 우람하고 그러면 100년이 넘는다고들 하죠. 나무만 보면 경건해지곤 합니다. 예. 오랜 인류 그 문화사에서 나무는 하나의 숭배 대상이기도 했지요. 끝없이 옷을 벗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 생명력. 그래서 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오래된 마을에 가면은 꼭 오래된 나무들이 있어서 그 동구밖을 지키곤 했었죠. 예. 나무를 떠올리는 시편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시집에서 빠뜨릴 수 없는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사라진 것들의 목록입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가끔씩 그런 상념에 젖을 겁니다. 내가 놓고 온 건 무엇인가? 또는 이런 것은 무엇인가? 또 나도 모르게 사라진 것들은 무엇인가? 그러면 또 내가 사라지진 않았더라도 잃은 건 무엇인가? 뭐 등등 여러 감회에 젖을 때가 있을 텐데 예. 이 시 들어보시면서 우리 김 PD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 사라진 것들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사라짐의 의미들이 하나하나 살아올지도 모르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골목이 사라졌다. 골목 앞 라디오 수리점 사라지고 방범대원 딱딱이 소리 사라졌다. 가로등 옆 육교 사라지고 파출소 뒷길 구멍가게 사라졌다. 목화솜 타던 이불집 사라지고 서울 와서 늙은 목포댁 재봉틀 소리 사라졌다. 마당 깊은 집 사라지고 가파른 언덕길도 사라졌다. 돌아가는 삼각질 로터리가 사라지고 고전 음악실 르네상스 사라지고 술집 석굴암이 사라졌다. 귀걸의 다방 사라지고 동시상영관 아카데미 하우스 사라졌다. 문화책방 사라지고 굴레방딸이 사라졌다. 대한뉴스 사라지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광고도 사라졌다. 사라진 것들이 왜 이리 많은지 오늘의 뒤편으로 사라진 것들 거짓말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데 왜 옛날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스며드는 것일까? 어느 끈이 그렇게 길까? 우린 언제를 위해 지금을 살고 있는지 잠시 백기를 드는 기분으로 사라진 것들을 생각하네. 내가 나에게서 사라진다는 것, 누구나 구멍 하나쯤 파고 산다는 것일까? 사라진 것처럼 큰 구멍은 없을 것이네. 네, 이런 시입니다. 여기 우리 시인이 제시하는 목록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라진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70년대 것이네요, 보니까. 네, 이 시인이 4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음에 사라진 것들을 많이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뭐 많이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라디오 수리점, 그리고 이 목화솜 타던 이불집 등등이 있죠. 그 재봉틀 소리, 다듬이 소리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오래전에 자주 들렀던 이 술집들도 사라지고 뭐 많이들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것을 채우고 있는 새로운 것들이 우리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오래 전에 있었던 빈터를 가보면은 정말 생경한 휘황찬란한 건물들이 서 있곤 한데 왜 이렇게 크게 큰 구멍처럼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시인에게도
사라진 것들의 그 흔적 속에서 빈 틈, 빈 구멍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추억을 되새길 시간마저도 잃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쓸쓸한 생각도 하게 되네요. 옛것에 대한 그리움. 이건 뭐 가요도 트렌드가 있는데요. 옛 노래에 대한 수요가 많을 때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때, 그럴 때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회고침이죠, 이른바. 예. 동시에 그 현실의 삶이 팍팍할 때 하나의 은신처랄까요? 아니면 혼자만의 마음의 오두막집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런 추억들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식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예. 이 시집 읽다 보면은 나무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은데요. 예. 나무에 대한 시 한 편 더 보고 짤막한 저항이란 시 마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무에 대한 생각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오래된 나무를 보면 삶 속의 나이테가 보인다. 줄기는 줄어들고 뿌리만 깊다. 사는 게 이런 거였나 중얼거린다. 도대체 뿌리가 어디까지 갔기에 가도 뿌리 내리지 못하는지. 참을 수 없이 가볍게 살고 싶지만 삶이 덜컥 뿌리 뽑히는 것 같아 무지하게 겁이 난다. 마지막이란 그렇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닐 테지. 나무 중에서 제일 굽은 나무들도 이름 모를 잡목들도 숲속으로 몸을 들이미는데 시퍼런 참 나무가 안 된다. 바람에도 아니 흔들려야 한다. 뿌리 박고 곧게 서 있을 때 너는 너인 것이다. 절대로 굽히지 않는 그게 너 자신인 것이다. 네, 이렇게 나무를 보면서 삶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안으로 깊어지는 나무, 안으로 깊어지는 삶 이런 걸 떠올리시면은 아주 아득하게 삶의 의미들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 시집에서 꼭 읽어드리고 싶은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예. 저항이라는 시인데요. 김수영이 아주 가까워 보이는데 이런 내용들은 짤막한 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독수리는 바람에 저항이 없으면 날 수가 없고 고래는 물결에 저항이 없으면 뜰 수가 없다. 사람은 어떻게 저항해야 살 수가 있나. 네,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네요. 바람이 없으면 독수리 뜰 수가 없죠. 물에 저항이 없으면 고래가 뜰 수가 없고요. 그것처럼 사람도 저항을 하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뜨게 할 수 있을 텐데, 날게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인생의 저항체는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제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았죠. 어떤 시집을 펼치면은 이 시집을 닮아가곤 해요. 리듬이나 호흡에 나를 맡기곤 하는데 천양희 시인의 시집을 펼치면은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겨울에 쓸쓸하고 뭔가 좀 고즈넉해지고 이럴 때 좋아하는 시인의 시집도 좋고요. 아니면은 손길 닿는 대로 도서관에 가셔서 서점에 가셔서 이런 시집 들춰보시면은 미처 몰랐던 언어들을 발견하고 그 사이사이에 깃들여 있는 우리 삶, 우리 세상에 대한 의미들을 길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항이라는 시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이런 부조리한 것 그리고 삶의 표주나 획일화를 요구하는 이 세상에서 거기에 저항하지 않고서 우리 삶의 의미가 별로 없겠죠. 저항이 없는 사회에 대한 로망은 사실 가진 자, 권력자들의 희망사항이기도 한데. 그렇죠. 근데 그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타락해지고 결국 지옥이 돼버린다. 뭐 굳이 어느 한 단체, 어느 한 상황에서 들 수 있는 예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항이 그 사회를 생명력 있게 하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내뱉는 자들은 이 저항 자체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이 다양성들이 공존하면서 의미 있는 저항들이 이게 어우러져야 할 텐데 뭐 심아무개니 하는 자들의 언사를 듣다 보면은 저는 저항할 대상도 못 되는 자들하고 한 하늘을 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굴욕적일 때도 있죠. 교수님, 저 학번 세대분들은 서울역 회군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글쎄요,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할 텐데 그게 신군부의 길을 열어줬다고 뭐 얘기하는 게 뭐 저로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 얘기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예. 내가 이 우표 한 장 붙여서라는 그 시에도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예.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은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 PD에게
우표 한 장 붙여서 손편지 한 통 보내고 싶습니다. 그 사라지는 것들과 이 나무들의 사연과 함께 제가 꼭 보내드리고 싶어요. 예. 읽어볼까요? 예. 꽃필 때 널 보내고도 나는 살아남아. 창 모서리에 든 봄볕을 따다가 우표 한 장 붙였다. 길을 가다가 우체통이 보이면 마음을 붙이고 돌아서려고. 내가 나인 것이 너무 무거워 어제는 몇 정거장을 지나쳤다. 내 침묵이 움직이지 않는 내 슬픔 같아 떨어진 후방잎을 우산처럼 쓰고 빗속을 지나간다. 저 빗소리로 세상은 여유어가고 마음도 늙어 허리가 굽었다. 꽃질 때 널 잃고도 나는 살아남아 은사시나무 잎사귀처럼 가늘게 떨면서 쓸쓸함이 다른 쓸쓸함을 알아볼 때까지 허란 내 저녁이 100년처럼 길었다. 오늘은 누가 내 속에 찌륵찌륵 울고 있다. 마음이 궁벽해서 새벽을 불렀으나 새벽이 새벽이 될 때도 없지 않았다. 그럴 때 사랑은 만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의 눈먼 자를 생각한다. 누가 다른 사람 나만큼 사랑한 적 있나? 누가 한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한 적 있나? 말해봐라. 우표 한 장 붙여서 붙인 적 있나? 네. 목소리를 들으면은 좀 낯설 텐데 직접 시집을 펼쳐 놓고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오래됐어요. 우표 붙여서 편지 보낸 게. 그리고 우체통에 직접 편지를 넣은 것 기억도 아물아물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김 PD에게 우표 한 장 붙여서 편지 한 통 쓰고 싶네요. 아이고 교수님. 그러니까 힘내시고 너무 바쁘게 지내지 마시고 이런 시집들도 읽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넘겨보시면은 거기에서 휴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또 주말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 천양희 시인의 시로 물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